덜 탐사에서 네. 더 탐사죠. 이제 덜 탐사 먼저 나. 우리가 덜 탐사. 더 탐사를 좀 해야 되는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룬의 40년지기 황사장. 황하영. 네, 황하영 황하영 사장. 사장. 그리고 건이쯤은 매가진을 짚어갖고 돌리면서 대통령실에서 실질적인 왕초 노릇을 하고 있다는 그 아들. 얘네들이 이 정도 할 때 되면 뭐 좀 해 먹었을 거다라는 건 우리가 굳이 안 찾아봐도 알 수 있는 건데, 네. 또 땅이 나왔어요. 근데 그냥 땅만 나오면 잘 모르겠는데, 네. 땅 앞으로 도로하고 농협이 생긴다고 합니다. 와. 동해시에 땅이 있는데, 네. 진입로 도로공사가 2023년도 3월에 도로공사가 도로를 놔줍니다. 근데 이게 원래 도로 계획에 있던 게 아닌 거를 좀 늘려가지고 황사장 앞에 땅까지, 왜냐면 땅 안으로 들어오면 안 돼. 그럼 땅이 쪼개지잖아. 네. 그러면 이 땅 가치가 떨어지거든. 아니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원래. 아니 이게 이거 왜? 저걸 지나가 버리면 저게 수용이 되게 되면 그 주변에 다른 걸 못 짓잖아. 그러니까 저거는 말 그대로 황하영 씨가 아파트 지으려고 아파트 단지 개발하려고 만든 거야. 근데 거기에다 도로공사가 새삼스럽게 원래는 하나로마트 가라고 만든 도로인데 네. 마트도 완성이 안 돼 있는데 갑자기 추가로 배후도로를 더 내주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도로가 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마트 가까운 데 있고 거기하고 관통되는 도로가 아파트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응? 그러면 무조건 입지가 원래 그 집 앞에 있어서 좋은 세 가지가 학교, 마트, 병원이거든요. 아, 나 별걸 다 가르쳐주네. 요 세 가지가 있으면 무조건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완벽하게 갖출 수 있는 수준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물론 여긴 도로가 있다는 전제하에죠. 4개 조건인 겁니다. 도로, 마트, 병원, 학교. 이거를 다 넣어가지고 완벽하게 입지를 빼준 거죠. 동해시 돈으로 한 거고 이게 뭐 민원을 통해서 했다고 하는데 왜 세금으로 이 사람들 줘라고 여기다가 길을 터주나?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아이고, 그, 참. 이 마트가 너무 장사가 단대. 그래갖고 차가 너무 혼잡해. 그래서 주변 주민들이 불편해. 아니 그 마트 앞에 맨날 주차장이고 막 지나다니기만 하면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짜증나니까 좀 넓혀줘 라고 민원할 수도 있죠. 그래서 해줬다 그러면 몰라. 근데 마트도 아직 운영을 안 해. 현재 그 뭐 제대로 영업을 하고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뭐 동해 마트가 커봐야 동해 시민이 몇 명이라고 그 교통 유발을 할 만큼을 하겠습니까? 근데 딱 땅이 어찌 보면 이제 저기 딱 입구 내기도 좋잖아요. 아파트 입구 내기에도. 정말 철묘한 위치로 저 땅을 끼고 도로를 연장해서 긁어줬다는 거죠. 그럼 저긴 정문인 거고 추후에 있는 후문이나 이면도로까지 쫙 하게 되면 황하영 소유 토지는 말 그대로 주택지로서는 최고의 황금알을 낳게 되는 거라는 거지. 원래는 황하영 소유 토지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가지고 놓을 계획이었는데 어디 감히 내 땅을 함부로 찢으려고. 네, 근데 뭐 더탐사에서 말하기는 동해시에서는 아무도 황하영 땅을 건드리지 못한다. 이게 불문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참 놀라운 인연인 거예요. 윤석열이가 호수를 맞고 가출했을 때 마음이 외로워서 옛날 고모집에 놀러 갔다가 권성동이라는 친구를 만났는데 그때 같이 만난 애가 황하영이라고 하는 돈 많은 집 아들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셋이 의기투합돼 갖고 40년 동안 지금 대를 이어서 협업을 해오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게 뭐 동해시 담당자 말로는 하나로마트 부담금으로 진행한 공사라고 합니다. 아니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게 뭐가 중요하냐고. 도로를 저 따위로 파줬다는 게 이상하다는 거지. 그렇죠.
지금 이렇게 되면 화가용 소유 부지를 못 건드는 상황에서 도로가 돌아가니까 만일 저걸 뚫고 지나갔을 때하고 저걸 돌아가야 했을 때의 교통 편의를 생각을 해보세요. 황화형 토지 안에 집 짓고 사는 사람은 편하겠지만 그 주변 도로를 돌아야 되는 사람들은 저만큼을 삥 돌아야 되잖아. 2구럭이 넘게끔. 근데 이거는 당연한 거라는 거죠. 지금 추가 동해 씨가 땅을 강제로 매입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예. 그렇죠. 도로 부지도 사들여가지고. 네. 그러면 도로 포장 비용이 많이 들었을까요? 부지 사들이는 보상금이 많이 들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네. 그럼 그 보상비 기준은 누가 결정해가지고 돈을 냈을까요? 결국 다 세금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로 같은 부담금으로 지었으니까 괜찮다. 이 논리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사실 요거보다는 더 큰 게 있었습니다. 당진에 있는 또 최은순의 땅이었죠. 네. 최은순이 당진에 땅을 갖고 있는데 세상에 그 앞으로 기차가 지나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최은순이 갖고 있는 땅은 원래 맹지였어요. 바닷가에 있는 아무 쓸모없는 맹지 같은 땅이었는데 놀랍게도 네. 그쪽으로 철도가 지나가면서 이제 그 땅이 쉽게 말해서 뭐 관광식당을 지어도 되고 빌라를 지어도 되고 아니면 펜션을 지어도 되는 정말 바닷가에 교통이 좋은 기가 막힌 요지로 지금 변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최은순이 땅을 전국적으로 갖고 있을 거다라는 얘기 했잖아요. 이게 이제 요양원 사업하면서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아, 그래서 여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송 작가님도 요양원을 얘기하신 거예요? 네. 그냥 요양원이 아니라 실버타운. 야, 요양원이나 어쨌든 병원을 끼고 있는 그러니까. 실버타운 체인점. 어쨌든 최은순한테 힌트를 얻으신 거잖아요. 아니죠. 최은수는 나한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런 계획을 20대 때 이미 세우고 있었어요. 네. 혹시 그쪽하고 뭔가 끈앞풀이 닿아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원래 토목과 전공인 거고 이 토목을 통해 갖고 사업을 크게 하던 사람 아닙니까? 세무서에 가서 저거 나 떼줄 수 있다니까? 나 주민등록증 나오자마자 일산토건 대표이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토목 개발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건 내가 너무 잘 알지. 그리고 전국 각지에 안 개발해본 땅이 없어요. 근데 최은수는 좀 늦게 시작을 한 거지. 그러니까 이런 사업 영재를 그 당시에 누가 한번 잘 발굴을 해줬다고 하면 난 지금 남북 통일까지 시켰을 사람이에요. 북한 땅까지 전부 정리를 했을 사람입니다. 네,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점 각오 다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는데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예전에 있는 방식은 개발 정보를 듣고 거기에 맞춰 갖고 설계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신도시가 들어온다더라. 여기에 도로가 난다더라. 네. 여기에 철도가 들어온다더라. 네. 라는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합니다. 일단 이 정보 값이 비싸요. 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 최소한 부장판사나 국회의원 이상 되는 사람들한테 꾸준하게 상납을 해야 돼요. 그래야 부스러기 정보 한두 개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가장 요충지는 알려주지도 않아. 그래서 내한테 정보가 넘어왔을 때는 이미 1,000원짜리가 10만 원이 된 후예요. 그래서 나는 대부분 10만 원대 개발지를 하는 겁니다. 야, 근데 문제는 이걸 개발을 하면 이게 1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애초에 시작하는 건 얼마에 산다? 잠깐만, 정신을 똑띠 차려야 돼, 여러분. 자꾸 이게. 산부토원 같은 거예요. 예. 아, 정말. 이미 올랐지만 더 오를 것이다. 그렇지. 그래서 더 오를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를 해갖고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애초에 이 정보를 알고 있거나 팔아먹은 놈들은 1,000원대에 그 땅을 사는 거예요. 와. 근데 최은수는 차원이 다른 거야. 일단 1,000원짜리 땅을 사. 그리고 도로를 만들어버리는 거야. 철도를. 그쪽으로 땡겨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와, 기존의 상식을 다 뒤엎는 거지. 뭐가 중요해? 내가 땅을 사잖아?
그럼 거기에 도로가 생겨. 그럼 바로 이건 거야. 철도가 지나가 이런 거지. 그래서 그 당시 요양원 사업 때문에 그 요양원 22억 원 그 수령 비리 때문에 겁대갈 없이 법원이 이 최은순 관련한 그 명의 땅들을 전부 다 이제 압류를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국 각지에 최은순이 어디에 땅을 샀는지가 다 다 있어요. 그때 드러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국에 23곳에 부동산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경기, 강원, 충청 등지의 주택과 토지 뭐 이런 것들 23개를 갖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23개가 여러분 사셔야 되는 땅이라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이세요? 이 당시에 압류됐던 땅들을 지금 다시 개발이 되고 있다. 당진 땅이나 이런 땅들이, 양평 땅들이 지금 토지가 계속 불어납니다. 이 얘기가 있기 전에 이제 그 식구들끼리 바로 친가족끼리 갖고 있는 걸로만 해서 찾아난 게 만평이었잖아요. 근데 추가로 찾아낸 게 뭐냐면, 그 삼촌한테, 아빠 형제가라는 명의로 사는 땅들이 만평이 더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찾아놓고 보니까 2021년 1월 달에는 외손주한테 또 20억 원어치 양평 땅을 어머. 또 증여를 한 게 또 추가로 있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양평 주변에, 서울시 절반만한 양평 주변에 얼마만큼 최은순네 일가가 이거를 다 땅을 갖고 있을지 규모를 지금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보니까 대부분 경기도 남양주시, 그다음에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강상면, 저 주변을 무조건 다 사야 됩니다. 강원도 남은 동해시도 땅은 있고요. 있어요? 어? 남은 땅은 있어요? 지금 가면 비싸지. 올랐겠지 이미. 지금 가면 올랐지만 네. 그래도 사야 된다는 거죠. 강원도 올랐지만 동해시. 더 오를 거다. 왜냐면 이거 보세요. 이번에도 토지 부분 문제 생겼는데 백지화 한다니까. 백지화는 무슨 백지화 그래 놓고 지 대통령실에 있던 애를 차관으로 둘이나 내보냈어요. 한 놈은 명박이 때부터 4대강 할 때부터 그 토지 전문가고 하나는 비서관으로 있던 애를 보내가지고 차관 둘을 국토부에다 박았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원희룡이 날리고 얘네 시켜가지고 어떻게든. 진행한다는 거예요. 어차피. 어떻게든 하겠다. 그리고 이미 이제 들켰잖아. 야, 양평하다 들켰어. 준비되어 있는 거 다 해. 자칫 잘못하다가 이 임기 안에 못하는 수가 있어. 오. 그래서 강원도가 됐든 아까 얘기한 충남 당진이 됐든 이런 쪽에 있는 땅들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 국토부가 개발하는 뭐 각종 철도, 왜냐면 이번에 차관 간 애가 이제 철도 관련된 전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철도하고 하나는 또 도로가 전문인 거야. 철도하고 도로를 주물럭주물럭 해가지고 빨리 힘 빠지기 전에 해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이 있는 거예요. 어차피 사위는 깜빵 갈 거니까 아직 자리 있을 때 우리 식구들 돈을 챙겨야 된다라고 하는 비정한 장모의 마음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획기적으로 이걸 보낼 수 있을 방법은 뭐냐면 양평 신도시 조성계획 요거 하나만 나오면 됩니다. 난 있다고 봐. 양평 신도시 조성계획 관련한 TF가 분명히 국토부 캐비넷 안에 있다고 봅니다. 이걸 꺼낼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기대해서 의지해야 될 사람이 누구죠? 원희룡? 한동훈인 거죠. 한동훈? 네. 웬 한동훈? 아니 지금 한동훈하고 지금 김건희하고 사이가 안 권력 좋다고? 투쟁하고 있잖아. 경쟁자가 됐죠. 그 경쟁자가 돼서 하고 있는 상태에서 때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캐비넷을 꺼내줄 사람은 한동훈이라는 거야. 왜? 절대 뭐랄까 애정은 나눠 가질 수 있는 사이라도 재산은 나눠 갖지 않는 게 김건희란 말이에요. 그렇게 윤석열을 일을 시키고 2억 6천 줬어. 2억 6천. 지금 처갓집 재산하고 김건희 개인 현금이 60억인데 현금만 60억인데 윤석열이 그렇게 특활비를 갖다가 제비처럼 물어다 줬는데도 통장에 2억 6천 넣어줬어.
이건 걸그룹도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고발하고 같이 안 해요. 그냥 삐뚤삐뚤 나는 거야 이거. 근데 윤석열은 나는 돈이 중요하지 않거든. 법카가 중요하거든. 피프티는 다른 차원의 문제고요. 네, 아무튼 이런 착취를 당하면서도 윤석열은 열심히 활동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뭐 지금 이렇게 드러나도 국짐에서는 뭐 이거 뭐 아니다 이러고 있고 아예 계속 국토부가 거짓말하고 있고 아예 지금 이거를 여기 목숨 걸었어요 국짐이. 그러니까. 완전히 무슨 이거를 가짜뉴스로 치부를 하면서 여기 걸린 목숨은 국짐의 목숨이 아니라 김건희의 목숨인 거예요. 그래서 거의 약간 이 정도로 이렇게 거짓말을 뻔뻔하게 할 수 있나? 그렇다고 우리가 황하영이 죄가 적다는 건 아니야. 황하영이도 나쁜 놈이긴 한데 급이 달라. 급이 해먹는 급이 지금. 물론 이것도 나중에 비난 받아야 되고 조사 받아야 되고 알아봐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황하영이 해먹는 수준의 수백 배를 빙산의 일각인 거고 뭐 원희룡이는 안 하고 뭐 저기 부산에 있는 부산시장은 안 하고 누구는 안 하겠어? 지금 다 너나 없이 헤쳐먹고 있는 과정 중인 건데 이 잔바리들을 잡으려고 신경을 쓰다가는 최원순 인가한테 너무 큰 걸 당한다는 거야. 도로 파버리면 어떡할 건데? 어? 철도 내버리면 어떡할 건데? 그거 들어 옮길 거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어붙이면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서 끝까지 여론전을 하겠다.